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폴리곤 모델링하고 넙스 모델링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를 하나씩 한번 끝내 볼게요. 두 개는 하나는 넙스 모델링이고 하나는 폴리곤 모델링이죠. 전 시간에도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자, 넙스 같은 경우는 모델링이 되게 부드럽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는 각각의 면들이 다 별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얘는 부드럽지만 얘는 좀 각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또 면을 뽑겠다 그러면은 얘는 면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쪽 면은 만약 예를 들어 폴리곤 같이처럼 특정 부위에 이렇게 면을 뽑아내겠다 하면은 뽑아낼 수가 없어요. 빼낼 수가 없고, 만약에 익스트루드 같은 걸 이용해서 면을 뽑아낸다. 메시에 익스트루드가 익스트루드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형태를 만들기에는 넙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그런 형태를 만들려면 실린더를 하나 봐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페이스 필렛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부드럽게 면을 만들어줘서 하나의 덩어리, 얘는 하나의 덩어리지만 얘는 이제 3개나 4개의 그 별개의 오브젝트를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매핑할 때도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면이 또 이 연결되는 면들이 찢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캐릭터를 멀티패치 모델링이라는 걸 하는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폴리곤이 많이 보급이 안 됐을 때, 아니면 좀 유행을 안 했을 때겠죠. 그래서 저는 넙스로 이렇게 면을 쪼개가지고 사람 얼굴을 만든 다음에 브랜드 쉐입을 걸었는데,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 얼굴이 찢어지지 않게 하려고. 요즘은 폴리곤을 쓰면은 그런 경우들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덩어리감으로 작업을 할 때, 보통은 제품 모델링 할 때 좀 많이 사용하고, 제품 모델링 전문 툴들이 있죠. 그런 툴에서는 이렇게 넙스 기반의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넙스 모델링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각진 것들이 없잖아요. 물체들이 각진 게 없어요. 보시면은 제가 가끔 강의를 할 때도 칼날 끝은 각이 안 졌어요. 곡면입니다. 칼날 끝도 각졌지만은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곡면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각진 거는 이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모서리도 끝에가 다 라운드 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진 거는 없죠. 다 부드럽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은 이 폴리곤 같은 경우 그럼 넙스 모델링이 별로 불필요하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폴리곤이 못하는 것들을 또 넙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넙스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폴리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우리가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다 하잖아요. 넙스건 폴리곤이건. 하지만 렌더링을 누르는 순간 얘네들은 다 폴리곤으로 바뀝니다. 렌더링을 누르는 순간 넙스도 폴리곤으로 바뀌어서 렌더링이 걸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얘를 제가 한번 아놀드 렌더를 한번 걸어볼게요. 라이트, 덤라이트 하나만 대충 깔고요. 얘가 넙스죠. 하지만 렌더를 누르는 순간 얘는 폴리곤으로 자동으로 컨버팅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형태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공면 같은 경우도 조금 얘가 각져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순간 컨버팅이 폴리곤으로 돼요. 그래서 넙스도 어떻게 보면은 폴리곤을 좀 더 부드럽게 계산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어치뷰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넙스 모델링 할 때 좀 되게 중요한 또 부분이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은 뭐 면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은 뭐 여기 보시면 아이스팜을 추가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에서더 아이스팜을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나오기는 해요. 네, 그럼 면의 개수가 이제 아이스팜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넙스 스피어 쉐입에 가시면 여기 테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테슬레이션을 디스플레이 렌더 테슬레이션을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삼각 폴리곤 형태입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작업할 때는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태랑 똑같이 얘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순간 누르는 순간 렌더를 누르는 순간 넙스도 폴리곤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폴리곤 모델링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네들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넙스에 이제 아이스팜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 보시면은 어드밴스 테슬레이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네이버 어드밴스 테슬레이션 값이 있죠. 자, 얘를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드밴스 테슬레이션 값을 키고 여기 아이스팜 그 퍼스판 샵 오브 아이스팜스 하면은 이 아이스팜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U 방향으로. 이거 또 UV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구나. 또 UV에 대한 내용도 좀 뭐 한번 또 설명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U 방향과 V 방향이 있는데 UV 방향으로 네, 지금 U 방향의 개수를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각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죠. 부드럽게. V 방향으로도 보시면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이 폴리곤의 개수를 늘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렌더링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Y자 같은 것도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각지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고 아이스팜을 더 늘려야 되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 테슬레이션 값을 조절해 주시면은 네, 부드러운 표현을 손쉽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이지만 렌더를 누르는 순간 이제 폴리곤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UV가 얘가 UV가 나오네요. 설명한 김에 간단하게 제가 또 UV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니다. 네, UV는 제가 다른 세션을 만들게요. 어차피 UV를 하게 되면 매핑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UV는 그 매핑까지 한번 해서 뭐 간단하게 한 세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만 폴리곤과 넙스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넙스 모델링도 렌더링 누르는 순간 폴리곤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제가 차츰차츰 또 추가를 해서 또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넙스와 폴리곤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